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테스트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막 앞 시간 끝나고 지금 막 넘어왔기 때문에요. 소리 잘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우리 안녕하세요. 회장님 마이크 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뒤에 막 서재가 이렇게 빛이 앞에 있구나. 최 이상님 예, 잘 지내시죠? 예. 거기도 덥죠? 낮에 좀 덥더라고요. 아유 더워. 서울도 더워. 우리 에어컨 안 켜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방송할 때는 뭐 조명에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켜야지. 예, 지금 이제 막 우리 앞에 이 과정 끝나고 지금 넘어오는 참이라서 들어오시는 예. 분들이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한 5분? 잠깐이면 또 들어오실 거니까 그러시죠. 한 예. 5분 정도만 뭐 인사 나누시죠. 요거 일단 닫고. 우리 정 교수님 들어오셨고. 아니 이분들이 우리 지금 신청자는 보면은 우리 리스트에 이렇게 지금 뜰 때 보통 한 20명 남짓 20명 가까이 뜨는데 이번 달 제가 이 통장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내셨어. 오늘 다시 한번 고지해야지. 안 내신 분들 미안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오늘 어디 보자. 자, 오늘 이 교수님이니까 이 교수님께 적어 드릴게요. 링크 호스트 권한 공동 호스트 부여해 드렸고요. 여기 레코딩은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참가자 5분. 링크 안 바꿨는데 왜들 안 오시지? 링크 참가자에서 링크 한번 초대 링크 복사 방에다가 한번 일요일 밤 세라방 들어오세요 얼른. 시작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 디마불사방에서도 못 찾고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이마불사 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 초대는 안 돼요. 치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날이 더우니까 2시간을 이렇게 줌으로 막 하는 것도 막 목이 막 마르고 그래요. 우리 테프카스님도 오셨고 김유신님도 오셨고 이행 선생님 찾아오셨네요. 예, 박연 선생님도 오셨고. 오케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세 줄이 쳤으니까요. 우리 이태원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미 다 예고된 대로 새로운 플래닝 툴,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짤 때 비주얼하게 이렇게 쉽게 다음 프로세스를 짜내는 것도 여러 가지 용도로 다목적으로 쓸만한 어떤 기능인데 오늘 그거 괜찮게 쓸 수 있는 툴 한 4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예, 이태용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잠시 화면 정리 좀 잠깐 할게요. 저도.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일단 전체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짜는 도구들만은 아니고요. 전체 도구,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울 때, 플래닝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냥 개인이 혼자 자기 자신이 뭔가 기획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때 뭐 소프트웨어죠. 웹에서 직접 웹 브라우저에서 구현이 되던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구동이 되던 두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거를 기획을 해볼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저는 이제 포스트잇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포스트잇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사용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잇이 비주얼 플래닝 도구이겠죠. 손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환경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사용해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유리한 부분이 쉽게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하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상당히 좀 수월하고 좋은 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웹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는 도구 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맵, 다음에는 이제 플로우 차트, 사이트맵, 와이어프레임 한 4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마인드맵 같습니다. 마인드맵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뭐 가장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다양한 마인드맵 서비스들, 뭐 특장점, 뭐 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또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또. 자, 이제 마인드맵은 혹시 마인드맵을 잘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거의들 아시죠? 채팅, 저기 톱도 이제 입도 풀고 손도 풀어야 되니까 채팅창에다가 마인드맵 사용을 하고 계신다. 1번 마인드맵 사용을 한다. 2번은 그냥 들어만 봤다. 3번 잘 모른다. 한번 1, 2, 3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거의 이제 1, 2, 1, 2, 3, 2, 3, 1, 1, 2. 톰 2, 하나, 둘, 셋, 넷, 하나. 2번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알고는 계시지만 많이 사용은 안 하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거의 이제 잘 접해보지 않으신 분도 조금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요. 일단 마인드맵은, 예, 그러면 이제 좀 기본적인 사용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좀 해봐 드릴게요. 자, 우선 새 마인드맵을 하나 열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맵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잠시 이렇게 방사형으로 하고 그리고 균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은 방사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앙 주제, 메인 토픽을 뭔가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가장 핵심 토픽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메인 토픽들, 그리고 메인 토픽들에서 세부 토픽으로 가지치는 형태로 해서 사람의 사고를 정리하는데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죠. 자, 마인드맵이 유용한 부분은 일단 뭔가 정리를 할 때,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지우고. 자, 정리를 할 때 책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의, 추월, 차선, 도서, 정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럼 이제 1장, 2장, 3장 나오고,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한 4개의 단원 정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1단원에서는 1장, 돈이란, 2장, 우리가 돈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1장에 있는 내용들은 또 이제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식, 그리고 새로 지식을 접할 책을 본다든지 뭔가 영상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 그 정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구조화시켜서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인 마인드맵 형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마인드맵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만약에 유행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종이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렸죠. 가운데 그리고 그리는데 좀 더 비주얼하게 아이콘도 넣고 뭐 보여지는 이제 이 선 굵기도 다르게 하고 색깔도 다르게 넣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마인드맵이 생기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들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마인드맵 테마를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걸로 바꿔볼까요? 네, 중간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고 또 마인드맵의 형태를 자, 마인드맵의 기본 구조를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요. 원하는 대로 이제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 기본 구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도 이렇게 네. 하여튼 유동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중앙에 이제 메인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도 변경을 하고요. 네. 그 외에 분기되는 것도 좀 부드럽게 네. 그리고 색도 다중분기색으로 하게 되면 색도 이제 컬러풀하게 변경되죠. 글꼴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날이 덥지만 그래도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름 가족 여행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생각나는 대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여름 가족 여행을 갈 때 고려해 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누구랑 가는지 일행, 동행 중요하고 여기는 우리 가족만 가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가족 또 같이 갈까요? 네. 예산은 한 인당 4인 가족 100만 원 이내로 100만 원 이내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00만 원, 한 2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자, 어디로 갈까요? 그 해외라면 해외는 요새 좀 가기가 어렵겠군요. 해외는 그러면 취소. 자, 장소는 국내. 갈 만한 데는 제주도 같은 데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뭐 남도 지역 또 한 1박 2일 정도로만 갔다 올까요? 2일? 뭐 짧으려나? 기간은 8월 중순 정도 갈 수 있고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아이들 방학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내 직장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가게 되면 이런 시기에 여행 간다고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주위 시선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좀 뭐 이런 등등등 이렇게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다음에 뭐 고려사항 주위 시선 그리고 이제 가족 여건 그래서 아내 직장 아이들 방학은 가족 여건에 포함되고 또 기간 시기 같은 경우는 8월 중순 네. 기간 1박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본 활용법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여주는 형태를 지금 이런 그 방사형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도처럼 많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의 사이트 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뭐 about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나가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트리 테이블 등등. 굉장히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고, 오늘 수업할 내용도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보여주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모음들, 그리고 뭔가 목차 구성하고 그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기획한다든지 구성할 때도 저는 대부분 이 마인드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인드맵을 사용하기에 좋은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는 거의 뭐 입시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ThinkWis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ThinkWise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ThinkWise를 처음 초창기에 사용했던 시기가 2005년 정도? 2005년. 네, 그 정도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15년 정도 전인데요. 원래 이 심피크라는 회사가 이 마인드맵, 이 ThinkWise라는 프로그램이 원래는 주 종목이 아니었는데, 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무슨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자기 자신 그 회사에서 뭐 필요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오히려 이게 좀 약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유일한 괜찮은 소프트웨어로 ThinkWise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맥으로 변경하면서 ThinkWise는 맥 버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맥으로 변경을 하면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데, ThinkWise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뭐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다양한 뭐 맵을 만드는 방법들, 뭐 영상들이나 그 노하우들도 많아서 국내에는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ThinkWise에서 새로 출시한 내용이 바로 이제 웹 버전을 새로 출시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자,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요. 회원 가입은 무료 회원 가입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새 문서, 기본 빈 문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른 맵을 불러와서 여기서 수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키보드는 잘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또 아래로 옆으로, 네, 이런 식으로 토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버전도 많이 사용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웹 버전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hinkWise의 웹 버전은 아직은 뭐 그렇게 활용도는 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ThinkWise의 또 괜찮은 점 중에 하나가 매피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ThinkWise로 만든 사람들이 ThinkWise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마인드맵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가서 볼까요, 한번? 네. 다른 사람이 만든 마인드맵을 이렇게 업로드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용들을 많이 하네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ThinkWise 맵이었고요. 또 마인드사이라는 이제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좋은 점이 웹에서 다른 사람들과 한꺼번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이름을 적고 2조, 3조 묶어가지고 작업을 서로 콜래보레이션이죠. 한 작업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서 이 맵에
자, 이 맵에 여기 보시면 18 콜라보레이터 있죠. 사람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서 다 마인드맵으로 들어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맵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쵸, 우리 네, 그때 이것도 한번 재밌네요. 이게 언제냐면 이거는 2013년도니까 몇 년인가? 8년 전에요. 우리 소셜 스쿨 이제 저하고 최규명 교수님하고 그때 송 교수님하고 함께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지 이 마인드 사이 맵을 통해서 뭐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인드 사이 맵도 웹에서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사용하기에 좋은 맵이고요. 마인드젯이라는 맥 전용 맵도 있는데 가격은 비싸고 한글 인식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추천 안 하지만 알아두시면 이름 정도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맵은 바로 이겁니다. 엑스마인드와 그리고 젠마인드 맵인데, 젠마인드 맵은 이 젠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데 젠마인드 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젠마인드 맵의 특징은 한번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구글로 로그인해서 가보면 이 마인드맵은 정말 이제 다 좋은데 굉장히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좀 이제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기능이, 자, 토픽을 추가하고 서브 토픽 추가하고 요 정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엔터, 탭, 엔터, 탭 이런 식으로 노드를 새로 만들 수 있고, 대신 아이콘 추가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지만, 그리고 링크 하나 정도 추가하는 거는 수월하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 한번 무료 버전이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뭐 볼 정도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엑스마인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에 한번 가서 보면 엑스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료 버전을 기반으로 하지만 무료 버전으로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프로그램 설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웹 버전, 여기 웹 링크를 클릭해서 웹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웹 버전을 사용을 하면 어디에 파일들 저장할 수 있냐면 이런 서비스들이 별도 이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이름, 자, 어디 갔을까? 이름 플로우 차트 아닌데 이거는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 여기 들어가서 마인드맵을 새로 작성을 해서 아까 보셨던 거하고 거의 생긴 것 똑같죠. 새로 크리에이트해서 여기서 웹에서 이 실제적으로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인드맵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5가지는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젠 기능인데요. 젠 기능은 여기 젠 버튼이 있죠. 클릭해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주로 빨리빨리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 유용한 프로그램이 모드가 바로 이제 젠 모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치 모드인데, 피치 모드는 주로 만약에 강의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바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자, 피치 모드를 클릭하면, 자, 비주얼 플레이잉 도구 4가지를 하고 엔터 치면, 자, 첫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활용도는 이런 것들이 있고, 서비스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이 차근차근 활용도, 아이디어 모음 이런 노드를 쭉 따라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뎁스가 깊이가 너무 다르고 너무 깊이가 많이 들어가면 수업을 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갔다 빠져나오니까 좀 집중이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젠 모드와 피치 모드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라이너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워크플로이 같은 아웃라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인드맵에서 아웃라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아시겠죠? 이게 아웃라인, 그러니까 개요를 탭 형식 들여쓰기 형태로 구성해 놓은 것을 이제 아웃라이너 모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웃라이너 모드로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뭐 내보내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트. 지금 이제 이 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지금 맵 1이죠. 이거는 비주얼 플래닝 도구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시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 놓으려면 비주얼 플래닝 도구 중에서 마인드맵 심화라고 해서 놓고, 첫 번째 뭐 이제 프로그램 추천 X 마인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맵 제목은 마인드맵 심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놓습니다. 비주얼 플레잉 도구로 가서 자,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인드맵의 경우는 여기다 삽입을 합니다. 자, 링크를 하나 삽입을 할 텐데요. 연결을 할 텐데, 웹페이지 주소를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어디로 연결하냐? 이제 아웃라인 형태로 나오죠. 그럼 아까 쭉 따라가서 두 번째 시 마인드맵 심화의 프로그램 추천 X마인드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링크 표시가 나오네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아까 그 시트의 여기 X마인드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계획 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놓고, 다른 이제 시트로 만들어 놓고 클릭해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감도 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한 5가지 정도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라이너 아까 잠깐 보셨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웃라이너는 워크플로이라는 아웃라이너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풀? 네, 뭐가 많이 내용들을 정리해 놨는데, 클릭해서 집중해서 워드프레스 테마 등등 들어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아웃라이너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효과적인 툴은 이 워크플로이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마인드맵, 엑스마인드 툴을 사용하면서 아웃라이너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크플로이는. 그리고 이제 위키 서비스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이런 노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툴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워크플로이 나오면 여기다 데이터를 다 정리해 놓고, 또 노션 나오면 여기다 다 정리해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마인드맵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일해 가지고 정리해 놓을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도 유용하지만,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기획 부분들도 한꺼번에 해 나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일을 지금 이제 마인드맵 제가 이제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인드맵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어떤 전체적인 기획의 기본 툴로 마인드맵, 특히 이제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료 버전이 있어요.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뭐가 좋으냐면, 만약에 이런 곳에다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삽입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
이미지 삽입을 한다든지 좀 고급 기능 몇 가지 외에는 뭐 무료 버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도구가 플로우 차트예요. 자, 플로우 차트는 아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경험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세스를 끌어나가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두 가지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아까 그렇죠? 젠 마인드맵은 기능은 좋은데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젠 플로우 차트도 같은 회사에서 만든 플로우 차트 도구인데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로그인 잠깐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유료로 이제 구독을 했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한 3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맵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쉐입에 4가지 정도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터미널은 이제 시작과 종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은 그 diagrams.net이라는 다이어그램이라는 제목을 가진 사이트인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그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또 직접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draw.io라는 이 서비스를 좀 인수를 한 것 같아요. 통합을 해서 여기서 구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데 한번 가볼까요? 자, 스타트해서 가보면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 것인지 새로 만들 것인지 열 것인지 제가 만든 걸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러면 쿠키 허용하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든 구글 드라이브 폴드죠. 자, 플로우 차트로 가서 자, 제가 한 다음 주 말 뭐 아니면 좀 준비해서 다다음 주 초 정도에 마케팅 자동화 관련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사람들에게 좀 주제를 좀 조사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최종 결과는 잠시 보여드리면 이거 말고 거기서 시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좀 할 만한 주제를 한 11가지 정도를 리스트업을 해서 제 이제 메일링 리스트에 좀 뿌리고 안내하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가지고 게시해서 제가 곧 이런 한 11가지 정도 주제 중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과연 뭐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뭘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보스로 마케팅 자동화 라이브 쇼 주제 조사 이렇게 봇을 만들어서요. 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조사를 했습니다. 봇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했는데 제가 이제 봇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랜드봇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사실 랜드봇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로바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계획을 세우지 않고 프로세스를 만들다 보면 항상 중간에 꼬이든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봐야겠더라고 해서 이 조금 전에 그 랜드봇 그 봇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이 플로우 차트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로우 차트 도구에 몇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것과 여기는 마우스 올리면 이게 스타트죠. 스타트를 꺼내 가지고 놓고요. 여기 꺼내 가지고 놓은 거였어요. 꺼내고 나서 여기다가 인사말 이렇게 적은 거였고요. 일단은 삭제. 처음에 스타트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가 똑같네요. 스타트 또는 엔드가 종료가 여기입니다. 터미네이터.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중간중간에 그냥 단순한 프로세스는 이렇게 네모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yes, no 해서 컨디션, 조건은 다이아몬드, 그 외에 인풋, 아웃, 인풋은 뭐 이런 형태, 데이터 저장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형태, 그리고 어떤 기존의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과 종료 때는 동그라미 이제 터미널로 하고 그다음에 조건, 프로세스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인사말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말 하고 제가 링크를 줄 때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이미 거기에는 이름과 이메일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별도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 통해서 갔다면 기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제가 뭘 하는데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자 다음에 한 11가지 도 주제 중에서 한 3개 정도 필요하신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3개의 주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말고 그냥 SNS 통해서 들어온 경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자,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름 물어보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체크를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주제를 3개를 받은 다음에는 자 그래서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이런 라이브 쇼를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통해서 간 사람인 경우는 바로 이제 슬랙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 슬랙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인 경우는 자,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라이브 하게 되면 알림 드릴게요. 그래서 알려주면 제피어를 통해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뭐 컨버트키 저 같은 경우는 통해서 등록하고 태그도 지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메일을 알려주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뭐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서 신청자 정보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레퍼런스라는 이제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왔는지 아닌지 보고 이름을 보고 나서 11개를 받고 그 그 이메일 마케팅 말고 그냥 웹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는 이름 물어온 다음에 11개에서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 어레이 형식으로 하나, 둘, 3개 저장이 되고 여기까지 와서 자 다음에 3개를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서 온 경우는 바로 혹시 추가적인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데이터 받고 이 내용들을 엑셀 시트에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슬랙 통해서 알림이 오는 거고 조건을 그냥 웹을 통해서 온 경우라면 이메일을 물어보는 거죠.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알림 주겠다라고 해서 이메일 받아가지고 제표 통해서 그 이메일 서비스로 데이터 넘기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렇게 이 맵을 만드는데 그냥 쑥닥쑥닥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맵 형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작업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저는 좀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플로우 차트 서비스 보여드렸죠. 그리고 좀 참고로 할 만한 서비스는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중에서 요새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개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은 이게 플로우 차트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퍼널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냥 참고하실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이 퍼널 설계뿐만 아니라 이 퍼널 설계된 퍼널을 가지고 서비스와 직접 연결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뭐 거기까지 사용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가 많네요. 그렇죠? 옵트인 비디오 세이지 레터 리드 마그넷 퍼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단순히 이게 퍼널을 설계만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만들어진 템플릿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제휴, 이메일, 인스타그램 통해서 옵트인 페이지로, 옵트인 폼으로 오고 와서 비디오 세일즈 레터를 하나, 둘 보내는데, 보내면 메일, 시리즈 메일 이렇게 보내고 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렇게 퍼널 설계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로우 차트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그 프로세스를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챗봇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가 참 사용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이트 맵을 구현할 때 만드는 방법을 좀 유용한 서비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맵 만들 때 유용한 서비스는 이제 플로우 맵이라는 서비스예요. 로그인. 사이트 맵은 우리가 홈페이지 설계를 하잖아요. 홈페이지 설계를 할 때, 이거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아니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템플릿에서 불러와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이고, 자, 홈페이지에서 이제 홈페이지 소개, 리뷰 보기, 교육기관 소개하고, 교육 정보 보내주고, 뭐 등등등 이런 페이지들을 쉽게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이제 하위로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여기에다가 페이지는 이렇게 뭐 이제 포토 갤러리 페이지 추가하게 되면 밑에 나오죠. 그래서 그 학원 목록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뭔가 아이콘을 변경하려면 이제 아이콘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좀 이런 카탈로그가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 학원 목록 그리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사실 어떤 페이지들을 사용을 할지, 활용을 할지는 기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 여기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삭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삭제하고 아카이브하고 무료 버전에서 아카이브는 안 돼요. 삭제만 되네요. 딜리트 하고 자, 새로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소셜스쿨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소셜 이 교수님 거기 사이트 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홈페이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만들 수 있는 게 사이트 맵과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유저 플로우 그리고 페르소나 그리고 커스터머 저니 맵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이트 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이트 맵은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템플릿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데 자, 이렇게 연계할 수 있어요. 지금 XML을 가져오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웃라이너 형태로 해서 이거 내보내기 뭐 그래서 마인드맵을 XML로 내보내기
OPML 뭐 이런 식으로 내보 XML로 내보내기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마인드맵 프로그램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그 템플릿 중에서 이커머스니까 쇼핑몰이겠죠. 그 회사 홈페이지, 뉴스 매거진이니까 일단 회사 홈페이지 형태로 한번 볼게요. 추주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홈페이지에 About, Portfolio, Our Service, Contact Us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고 About Us에는 하위에는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밑에는 서비스 밑에는 1, 2, 3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새로 다른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자연히 추가가 되죠. 순서를 변경을 한다든지 또 이 하위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블로그는 이쯤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블로그도 하나 만들고 이거는 블로그잖아요. 이름을 블로그라고 변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트 맵을 만들면 어렵지 않게 우리 홈페이지 구조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시각적으로 잘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플로우 맵이라는 서비스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플로우 맵 서비스를 목업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훨씬 더 사이트를 만들 때 미리 사전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와이어프레임 소프트 서비스는 이제 발사믹 목업이라는 서비스가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아요. 발사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서비스가 있는데 대표 하나는 이겁니다. 발사믹 데스크탑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발사믹 와이어프레임 새 프로젝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아까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 봤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홈이잖아요. 처음에 홈. 자,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홈페이지인데 뭐 기본적으로 앱 또는 웹 구조를 다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 브라우저 클릭합니다. 이렇게 길이 크기는 이 정도로 키우고요. 자, 웹 브라우저의 주소는 socialschool.kr 소셜스쿨 홈페이지이고요. 여기다가 로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로고는 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큰 아이콘들. 그렇죠? 로고를 찾아볼까요? 로고 같이. 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로고 이런 로고 이미지만 나오는군요. 사이트 로고, 사이트 맵. 그냥 간단하게 아이콘 하나 이미지 찾아볼게요. 아이콘 또는 에셋 빅 큰 거에서 로고를 하나 따고 치고 자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왼쪽에 이런 이미지가 하나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하나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력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헤더가 들어가죠. 텍스트란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빅 타이틀 중에서 빅 타이틀 그래서 소셜 스쿨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라고 해서 큰 타이틀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그 외에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문구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네, 필요한 것들은 뭐 링크도 추가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메뉴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쉽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구성할 때 주소와 여러 가지 메뉴 그리고 이름과 뭐 이제 버튼 중간에 이제 칼럼들 그다음에 어바웃 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동영상과 텍스트 문구 여러 가지 블로그 형태로 나오는 뭐 영상과 블로그 칼럼들 그다음에 어떤 블로그 칼럼 정리해 놓은 것들 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도 했고요. 다른 사람의 그 칼럼들 이렇게 개별 글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에 이벤트 안내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이제 구성을 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서비스들은 구글 드라이브와 아주 궁합 잘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할 때 더보기 항목에 가면 앱을 아까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발사믹 와이어프레임 있죠. 이 와이어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직접 여기서 아까 그 와이어프레임을 직접 이 사이트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 여기는 이제 무료 버전이 없어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 이미 끝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보셨던 이제 와이어프레임하고 아까 보셨던 이제 플로우 차트 있죠. 플로우 차트도 여기서 바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바로 이제 구글 드라이버에 연동을 해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시작하는 노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아까 이 다이어그램하고 요 뭐였죠? 이제 다이어그램하고 그리고 이 모컵도 보여드렸는데 자 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보셨던 이제 엑스마인드도 웹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마인드 웹 버전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보면 엑스마인드가 있네요. 설치. 그래서 어디 그러면 계속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이 됐네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새로 만들기에서 더보기에 가면 엑스마인드가 뭐인데 새로 고침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건 잘 못 찾겠는데. 근데 엑스마인드 찾는 내용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까 엑스마인드 이제 웹 버전으로 가서 엑스마인드 웹 버전으로 가서 연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바쁘게 좀 지나왔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Q&A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뭔가 기획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데 유용한 도구 중에서 한 4가지 군 정도, 제품 군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든지 뭔가 정리를 하거나 기획을 할 때 마인드맵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권해드리는 게는 이제 엑스마인드 무료 버전 정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기능들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아웃라이너나 미킹은 한번 좀 보시고 마인드맵 외에도 실제적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하려면 플로우 차트 서비스 대표적으로 여기 diagramsnet.net 좀 색깔을 추천하는 서비스는 색을 좀 넣어 드릴게요. 채우기는 이걸로
그리고 요거 마인드 맵은 엑스마인드, 사이트 맵은 플로우 맵, 그리고 발사믹 두 가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는 여러 가지 서비스 구성을 하거나 그 업무 흐름을 구성할 때는 이 다이어그램스 넷 서비스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제작을 하기 전에 기획을 할 때에는 우선 사이트 맵도 저는 예전에 포스트잇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플로우 맵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좀 비주얼하게 쉽게 사이트 구성도 할 수 있고, 구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페이지 빌더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실제적으로 레이아웃 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와이어 프레임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엑스마인드, 그렇죠? 엑스마인드 파일 공유해서 엑스마인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트를 업로드 및 링크 만들기, 됐죠? 링크 복사 해서 이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텐데요. 새 탭을 열어서 컨트롤 V에서 가보면, 자, 제가 만든 마인드맵, 아까 띵크와이즈의 매피아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채팅창에다가 오늘 수업 마인드맵, 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좀 바쁘게 나왔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준비한 내용까지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 잠깐 중지할까요? 네. 시간이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여유 있게 질문을 받거나 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오신 분이 20명이 훨씬 넘어요. 우리 교수진 4명 빼도 21명인데. 편하게들 마이크 키시고 자발적으로 질문하셔도 지금 됩니다. 소리 안 들리는데 소리. 제 소리가 안 들려요? 전 들려요. 이태영 교수님. 네. 이 교수님 제 목소리는 들리세요? 마이크를 딴 걸 켜고 계신 모양인데. 네. 지금은 들리세요? 지금은 이걸 끄고 그냥 마이크로. 네. 네, 편하게들 질문하십시오. 저기 엑스마인더 네. 그 지사장님이 우리 소셜스쿨에서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네?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한번 지나가셨어요. 네. 근데 그게 엑스마인드 X분이 엑스마인드 맞았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이 지사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외국 거니까. 네. 네. 가서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고 결제받아 사용하면 되니까. 네. 엑스마인드는 이제 웹 버전은 없어요? 네, 웹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웹 버전 얼마 전에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이트에도 그게 안 나와 있던데. 있나요? 한번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이시죠? 여기 엑스마인드 여기에 웹 버전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 엑스마인드 웹 버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 형태예요. 스토리지를 제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인드맵 폴더에 가서 여기다가 새로 마인드맵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료인가요, 이것도? 이거 무료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직접 작업을 아까 이제 그 다운받아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건 아까 젠 모드, 피치 모드라든지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은 안 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동일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 기능 언어 랭귀지 혹시 한글로 변환 가능해요? 그거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파일 변환도 안 되죠. 어떤 형태로요? 마인드맵 파일을 갖다가 저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 그 작업은 보통 어떻게 많이들 하냐면요. 예. 그냥 지금 유료에서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가 되면 좋지만 아이들은 아웃라이너 기능이 있잖아요. 아웃라이너. 예. 여기서 이제 이거 아웃라이너 기능을 복사해 전체를 이제 복사를 해서 요걸 대여에다 복사해서 집어넣는구나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데 개요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좀 수정을 해서 사용해요. 예. 예. 그렇구나. 오늘 굉장히 유용한 툴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제가 2019년도에 약간 이 마인드맵 그 툴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뭐 마인들리나 심플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는 좀 제가 봤는데 지금 이제 그렇죠. 그거는 많이 이제 없어진 건가요? 그 심플 마인드도 좀 사용을 하고 무료 마인드맵 서비스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있는데 뭐좀 약간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그 너무 심플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였듯이 마인드맵 중에서 이런 마인드 사이도 뭔가 아주 단순하긴 한데 좀 기능이 고급 기능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젠 마인드맵도 그렇고. 근데 엑스 마인드 같은 경우는 그 심플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을 제한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거 접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그냥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싼 거 혹은 무료는 그만큼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든가 버전업이 안 된다든가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툴들이요. 그만큼 뭐 활용도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되겠지만요. 네, 마인들리는 좀 어떤가요? 그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자, 마인드맵 요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마인드, 엑스마인드 같은 경우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격 한번 볼까요? 엑스마인드, 마인드.com. 근데 엑스마인드.net인 것 같아요. 네. 이 프라이싱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1년에 한 60불 정도?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그 채팅창에다가 링크 걸어놨는데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엑스마인드가요. 예, 예. 얼마예요? 아니, 그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지금 링크 어디 거셨어요? 저스봐. 네. 엑스마인드 그쵸? 예, 거기 제가 저기 위쪽 중간쯤 보면은 그 여기네요. 예, 그건 알마인드 그 밑에 이거 엑스마인드네요. 예, 엑스마인드에 요거 여기요. 예. 이거 엑스마인드 8 프로 요거는 이 버전하고 지금 클라우드 버전하고 약간 달라요. 요거는 이제 그쵸? 개인 사용자 버전이고 요거는 지금 엑스마인드 이 버전은 엑스마인드 요거는 이제 하나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있죠. 뭐죠? PC, 컴퓨터 그리고 뭐 태블릿, 스마트폰 이렇게 다 계정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버전별로. 음, 8은 데스크탑 전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은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했던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이 엑스마인드 뭐죠? 요거 아까 그거 엑스마인드 기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버전이에요. 거기 클라우드 엑스마인드 2021이랑 모바일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팔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네. 음. 맞아요. 엑스마인드 8이 이제 기본 프로 버전이고 엑스마인드 2021이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이게 그 버전이에요. 이게 그 버전. 예. 그 버전인데 201 플러스 모바일 한 사용자용 1년 구독 5만 9천 원이면 실제적으로 아까 이 50 어딨죠? 59불? 59.99불 있잖아요. 59.99불. 응? 59.99불이 5만 9천 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엑스마인드 쓰다 보니까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 버전. 예, 저도 그냥 무료 쓰고 있는데. 무료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 버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5대 컴퓨터까지 기기까지 사용 가능해서 저한테 계정 하나 줘가지고 또 유료 버전 사용하고는 있어요. 아, 너무 송 교수님하고 저만 신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정유영 쌤 라이브가 내일은 아니고 이제 내일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주부터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주신 의견들을 좀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말 나온 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인드맵 제가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최근 열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제피어로 통상된 레시피들 어떻게 자동화시킬지 이런 레시피라든지 또는 여기 컨셉에서 어떤 주제로 할지 요 내용들 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는. 네. 이렇게 이제 대표 시트를 만들고 밑에도 시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레시피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쭉 좀 모아놔서 자동화 단계들을 보여주고 컨셉은 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거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 전반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좀 진행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있었죠. 의외로 말씀 주신 게 이 두 가지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자동화 컨셉, 워크플로우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그 흐름을 만드는지하고 오히려 또 랜드봇 챗봇을 또 원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로컬 컴퓨터에다 보통 사용을 하고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좀씩 다른데 대부분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그 마인드맵도 그랬고 발사믹 모컵도 구글 클라우드 버전이 있었고 그리고 워크플로우 뭐죠? 플로우 차트 만드는 그 서비스들도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참 서비스가 많죠. 세상에는 아주. 많죠.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걸 언제 쫓아가요? 그냥 개괄적으로 마케팅 자동화 워크플로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개괄적으로요. 네. 그냥 개괄적으로 마케팅 자동화 워크플로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게 있냐고요? 네. 한번 말고 기본적으로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캡처하는 쪽, 랜딩 페이지, 폼, 봇, 웹 페이지 뭐 등등으로 데이터를 캡처하는 영역과 그리고 그 캡처한 데이터를 CRM에다가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연계 서비스, 그다음에 알림 부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 단계에서 다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뭔가 캡처를 하거나 데이터를 캡처를 하고 그걸 어디로 보내고 다시 알림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해왔던 것들만 쭉 정리해가지고 차근차근 좀 해보려고요. 아이고, 네. 궁금한 점, 네. 없으신가요? 오늘 주제랑 이게 다른 질문인데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그러는데 슬랙이라고 많이 사용하나요? 슬랙을 말씀하시길래. 네. 슬랙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외국 프로그램들은 이제 각종 서비스와 연동되는 형태를 많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카톡하고도 사실 개념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좋으냐면 카톡에서 이제 방을 하나 만들잖아요. 방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구글 폼에서 누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거를 제표를 통해서 슬랙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픈 채팅을 하나 딱 예를 들어서 뭐랄까 우리 그 소셜스쿨 교수진들이 오픈 채팅 단톡방 오픈 채팅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시펀드 이번에 교육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위시펀드에서 받아가지고 뭐 이제 알림톡 보내고 슬랙으로 보내면 우리 오픈 채팅 방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누가 신청했고 뭐 무슨 과정 내용 신청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게 장점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이게 많아야지 좀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야 유용한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알림 모아서 받는 용도로. 네. 그 비즈니스용 그 채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웨어처럼 쓰이고요. 그렇죠. 예. 카카오도 카카오 뭐 웍스인가 해가지고 그 저기 기업용 채팅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도 아마 나중에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API 연결이 이게 잘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는 그 기업에서 내부 직원들 간의 메신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슬랙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들은 슬랙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니까 그 필요가 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잔디라는 그 프로그램이 토종 프로그램인데 그게 의외로 그 편의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씁니다. 기업에서. 이제 해외 쪽 툴하고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예,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뭐 앞 시간은 바빴지만 이게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조금 한두 개 질문 더 받을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조금 어려웠나요? 우리 이태용 교수님이 워낙 이런 그 마케팅 자동화나 어떤 그 프로세스 설계나 플로우 차트 이런 쪽에 뭐 오래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 이제 우리 스쿨 비즈니스랑 뭐 포함해서 직접 적용해서 전체를 좀 적용해서 실무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무 경험담을 함께 겸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일 거예요. 이 교수님 하시는 거 과정들은 그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고요. 우리 소셜스쿨 7월 달 보니까 이제 그 한 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은 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카카오 싱크 쪽하고 그 카카오 챗봇하고 좀 부가적으로 그 약간 부가 서비스처럼 그 채널에다가 붙여 쓸 수 있는 기능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활용하면 좋을까 좀 조금 그 경험을 한 게 있어서 이제 그거 좀 1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7월 29일이네요. 29일은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일요일만 하는 매주 일요일 하는 이 세라방 말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외부 연사를 초대해 가지고 이런 그 줌 세미나를 하는 게 포럼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이 79차입니다. 이번에 79차는 저기 이번에 그 새로 녹색당의 그 당 대표로 그 선출된 그 우리 김찬희 선생님 대표님 모시고 지금 계속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 제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본소득과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코로나 선별 그 이 지원 뭐 보상금 뭐 이 선별 지원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쟁점들이 굉장히 좀 첨예한데 실제로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이런 그 보상들이 그 일반 선별 보상보다 이게 전 국민 보상이 돼야지 그게 합리적인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의견을 좀 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충 사람들이 왜 저거 가지고 다투지 이런데 의문점만 갖고 있고 답이 좀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7월 소셜 포럼 29일 날 하는 그 자리에 줌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일요일 세라방 7월 마지막 방송하고 그다음에 29일 추가로 있는 소셜 포럼에 많이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20명이 넘게 붙으셨는데 교수님 빼고도 제가 저번에 엊그저께 통장 한번 해봤는데 아직 못 내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혹시라도 월 2만 원 내는 거니까요. 그 혹시 내가 이번 달에 냈나 안 냈나 헷갈리네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확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일요일 뭐 밤인데요. 저희는 갑자기 이제 소나기 또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딴 쪽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막판인데 잘 이겨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해피 선데이 나잇. 방송 정리합니다.